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에서 축에 관해서 한번 갑이 축을 보았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갑이 축을 우리가 육진상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축은 내가 극을 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이므로 정제성으로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지에서 축은 과연 정제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의문을 한 번쯤 품어볼 수 있는 글자가 됩니다. 만약 육진상 정제의 별로서 해석을 한다면 이 축이 사주팔자 내에 원국에 있을 때, 없을 때의 해석 적용이 다를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보통 육진상의 해석은 연과 월과 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석은 연에 만약에 소축자가 있다면 보통 대대로 부자라든지 부자 인연일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금전 인연이 많았던 집안으로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은 축은 토가 되므로 부동산 인연과도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검소착실하면서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건전한 철학을 갖는다라고 해석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상속의 인자로도 해석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월에 있다면 실제로는 격으로 따진다면 잡기격이 됩니다. 투출한 글자가 어떤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월에 있다면 보통 형충파이가 없다면 정제격으로 봐서 보통 상속인자라도 봅니다. 그리고 만약 친가에 그러한 덕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서도 그러한 덕을 상속 혜택을 입는다라고도 보기도 하죠. 그런데 반해서 또 한편으로는 음량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형명성 부족의 인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 만약에 이 정제의 별이 있다면 말년의 재산 창고로 해석을 하며 여자는 시가나 본가의 상속 혜택으로 보고 남자의 경우에는 만혼인자, 즉 결혼을 늦게 하는 인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월일에 이 정제나 편제의 별이 없었을 때의 그런 경우에 해석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이 강해서 실제로는 음이 강해서 양을 쓸 때죠. 월이 소축자라면 한겨울이라는 것이죠. 한겨울에 음이 강해서 양을 쓸 때 갑을 유용한 글자로 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면 이 적용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축자가 이렇게 연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의 조건이 인이나 범인자가 있었을 때, 이럴 경우에 이랬을 때는 범인자는 천간을 들면 간목의 됐죠. 간목이 실제로는 소축자의 관대가 됩니다. 관대지 12신살로 따라서 생을 받는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이럴 경우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축자가 연에 있다면 오나 미의 글자가 있었을 때, 월에 오나 미의 글자가 있었을 때, 월이 만약에 오나 미월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소축자에서는 이 오를 천간을 들면 정화가 되고 미는 천간을 들면 기토가 됩니다. 정과 기가 소축자에 인묘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양이 강한 월이 되겠고, 양이 강했을 때 연의 소축자가 있다면 시의 글자에 따라서 음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해졌을 때는 갑을 유용한 글자로 쓸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이 소축자에서 이런 지지의 글자가, 월의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음강의 강약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의 소축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축자라는 것은 한겨울이죠. 음의 극단 끝에 있는 글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보통 다른 데에 연이나 일이나 시에 예를 들어서 범인자의 글자가 없다면,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없다면, 즉 인이 천간을 들면 간목이 되고 간목은 축에 관대지가 됩니다. 따라서 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강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를 제외하고는 음이 강한 환경적 요인이 되므로 갑을 유용한 글자로 쓸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 혜택을, 이러한 글자의 관계식을 실제로는 참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에 만약에 소축자가 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범인자가 팔자 내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음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서 판단을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은 갑의 유용한 글자일 때의 해석이 되므로 실제로는 이러한 육진상의 해석이 갑을 내가 유용한 글자로 쓸 때는 해석 적용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진상에 만약에 이런 소축자가 팔자 내에 없다면 운에서 왔을 경우죠. 운에서 왔을 때는 첫 번째, 이 소축자가 어떤 지지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소축자가 왔을 때, 자, 충의 글자가 예를 들어서 양미자가 팔자 내에 있는지 유무, 그리고 합에 의한 요소. 합은 사유축이 그 합을 이루죠. 실제로는 사는 별로 소요 동반이 없습니다. 유가 팔자 내에 있다든지. 자, 그리고 육합의 글자죠. 쥐자자가 있었을 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소축자에는 정이나 기나 경의 글자가 인묘가 됩니다. 인묘. 자, 이런 글자들도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은 축술미, 사명살이죠. 축이나 술이나 미나, 실제로는 용진자까지도 실제로는 소축자가 왔을 때 이러한 글자들을 간섭하고 훼손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팔자 해석에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운성을 보더라도, 자, 이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그죠? 묘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정화, 그리고 기토. 이것이 소축자에서는 묘지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쪽 글자의 훼손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운성을 관찰할 때, 이것은 그 글자 자체의 운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운성은 대운과 세운을 실제로는 해석 적용이 좀 다르게 되고, 그리고 대운, 세운이 예를 들어서 순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순행으로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즉 다음 글자는 축 다음에 범인자가 되겠죠. 범인자에서 이러한 각 천간의 12운성의 글자들이 성세 강약을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앞에 자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12운성상 갑은 이제 관대지로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적인 요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신살로서는 월살에 해당을 하죠. 뭔가 나를 위해 뜬 달은 아닌데 내가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동작들이,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천을 기인의 별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즉 말뚝을 친다, 또는 나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일이 순순히 풀려져 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바로 소축자, 갑에 봤을 때 소축자의 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의 신살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합이나 충이나 인묘나, 자, 그런 형의 글자가 있다는 것은 팔자 내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의 조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을은 쇠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축에서. 쇠지라는 것은 음은 장으로 펼쳐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쇠지에서는 그 기운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음간의 경우에는. 반환이라는 별이 들어와서 뭔가 말 한 장에 타서 편한 조짐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운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살로서는 복성의 별이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축자에서는 이 병은 갑의 입장에서는 식신의 별이 되죠. 그것이 양지, 천살, 12신살로서는 천살에 해당하지만 어쨌든 이 축 다음에 뭐가죠? 인으로 해서 장생의 기운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
축에서만 지나면 드디어 운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어렵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정자죠. 정이나 기나 경자가 인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묘라는 것은 무덤에 들어간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 12신살로서는 화개살에 해당합니다. 이제 뭔가를 화려한 것을 덮고 감추는 동작, 그 다음을 위해서 숨겨둔 동작, 자,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이 소축자를 만났을 때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정의 경우에는 상관의 별도 되는데, 자, 정의 입장에서는 소축자를 만나게 되면 실제로는 신살로서 비인의 별, 그리고 백호대살의 별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 글자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징조, 그죠? 뭔가 백호대사는 것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그 요인이 이럴 경우에서는 실제로는 내 육진상에서는 상관의 별도 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좌표론도 같이 봐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인데 연의 정이 있는지, 월의 정이 있는지, 시의 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 적용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사주 해석에서는 좌표로는 이 연의 별을 조부의 별로 보고, 이제 월에서는 부모 형제의 별로 보고, 일의 지지, 여기서는 지지는 안 들어오죠. 일지는 배우자의 별로 보고, 시는 자식의 별로 본다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말년으로도 보기도 하고 초년, 청년, 장년, 말년 이런 식으로 시기상으로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통 연이라는 것은 보통 부모로서 해석 적용을 하면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월이라는 것은 형제로서 보통 형제나 친구, 뭐 약간 나보다 윗상사 그런 정도로서 해석을 가미하니 좀 더 정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배우자나 자식의 인연들이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고 또는 내가 갑이 시에 있다면 시에 유용한 글자를 쓴다면 실제로는 요 일의 천간 지지가 자식의 별로 확장 해석을 했을 때 맞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답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자, 이 좌표론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실제로는 해석 적용이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정이 어떤 식으로 있냐에 따라서. 보통 소축자가 오게 되면 정이나 기나 경이라는 글자는 인묘의 글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묘라는 것은 보통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건강불안이 많습니다. 건강불안. 자, 건강이 불안하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가 활동력이 약해지겠죠. 활동력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특히 뭐 자식의 별에 해당이 된다면 항마도 실제로는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건강 불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던 일의 지연 정체라는 거죠. 지연 정체. 내가 뭔가 장사나 사업을 하던 것도 이때는 뭔가 정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실제로는 망의 결과나 이제 내가 아니면 배우자 또는 자식의 별까지도 실제로는 건강불안이든지 좀 하던 일의 지연 정체가 많이 따르게 되는 그러한 활동성을 많이 관찰을 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호의 별이라는 것은 뭔가 순간적으로 바닥을 치는 힘이거든요. 잘 나갔던 것이 실제로는 묘지로서 나의 기운도 굉장히 약해질 뿐만 아니라 화개살, 그리고 비인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일을 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별이 존재를 하는 것이 정이 축을 만났을 때죠. 자,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라는 것은 양지, 나에게는 편재성의 별이 되죠. 아직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축을 지나서 어떻게 그 운기는 상승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월기인의 별이 들어와 있으니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력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는 앞에 정과 마찬가지로 묘지에 들어가게 되고 또 비인의 별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개살. 자,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를 해서 실제로는 사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팔자내에 갑이 있는데 뭐 경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존재를 한다고 합시다. 이 소축자가 왔을 때, 자, 이럴 때 해석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갑과 경은 첫 번째는 충과, 저는 앞 시간에 형의 기운도 동반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충과 형의 기운을 가지고서 뭔가 사회적으로 폼나는 인물의 뭡니까? 유능한 인자로서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인데, 이 소축자가 오게 되면 이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소축자에 인멸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금이 훼손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직장에서 인연 불안이라든지 뭐 직장을 실제로는 갑과 경을 썼을 때 나의 직장력이 확실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인데, 이 경의 글자가 축에 훼손됨으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입지 불안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은 양지에 들어가죠. 앞에서 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에서는 그 기운이 장생지로 해서 가장 크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축으로 옴으로 인해서 이때는 급속도로 위축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갑의 입장에서는 정관의 별도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간의 해석 적용은 양간은 기운의 성세로 보시면 되고, 음간은 장이죠, 장. 장의 펼쳐짐의 세기. 이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감각을 익히셔서 해석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임이나 개는 어쨌든 해자 축은 임계에서는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은 쇠지에 들어갔지만 반환의 별이지만 금여의 신살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는 관대라는 것이죠. 자, 임은 실제로는 다음에 인으로 들어가면서 그 기운이 굉장히 쇠퇴를 하게 되고, 이 개는 실제로는 관대지로서 그 세력이 어디까지? 묘까지 굉장히 그 세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대지면서 또 월살에도 해당을 하며, 이 개는 양인, 압록, 백호,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한 신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끝까지 버티고, 압록이는 7.8기 오뚜기 정신이죠. 그리고 양이라는 큰 칼을 찾습니다. 프로의 별도 되죠. 뭔가 이제 한 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백호대살이라는 뭔가 무시무시한 신살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므로, 이 정과 개는 완전히 반대적인 성향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소축자가 왔을 때, 그러할 때의 작용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축자 하나만 보더라도 꼭 갑을 유용한 글자를 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해석 적용을 할 때도 첫 번째는 신살적인 요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12운성상에서도 그 성세가 더 넓게 펼쳐질 것인지, 기운이 세워질 것인지, 아니면 약화가 될 것인지, 이제 감출장, 이제 그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처럼 보여질 것인지, 그것을 다음 글자를 보고서 12운성도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12신살이나 또는 다른 각종 신살들도 한 번쯤은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육친의 별을 해석 적용해 쓰시는 것이 사주팔자 해석에 오히려 더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지지에서 갑이 축을 보았을 때, 운에서 축이 왔을 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